시청자 댓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네. 베트남 여성의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 고집이 세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다, 성의식이 매우 문란하다,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뭐 등등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한 예, 편이죠.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베트남 여성들 중에 성격이 뭐가 난다. 뭐가 나는 여성들이 있겠죠. 한국 사람은 없겠습니까? 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부가 A 신랑과 결혼해서 살 때 뭐가 나는 일이 많아. B 신랑과 결혼해 살 때 B 신랑과 어떤 문제가 없이 뭐가 날 일이 없으면은 뭐가 날 일이 없겠죠. 어떤 여성은 남성이 어떤 사람과 살고 그 남성이 어떻게 신부, 와이프한테 대해주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 조금 성격이 뭐가 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뭐 다 똑같아요. 그건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어? 근본 성격이 좀 약간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격이 좀 급하다 보면은 짜증을 내는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 여성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실제 결혼을 해보고 진행을 하다가 신랑하고 사전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자전 트러블이 생기면은 한국 가서 실결혼 생활에서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의 어떤 베트남 여성의 편견, 고집세다, 거짓말 잘한다. 거짓말 잘한다. 그거는요. 자, 거짓말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해온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그 신부들 몇 명 봤어요. 우리 결혼 신혼여행 가서도 제가 뻔하게 증거 자료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신부한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니까 한 적 없대요. 그럼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번역기 갖고 했잖아요. 자기 휴대폰 주보세요. 휴대폰에 그 번역한 기록이 있는데도 없대요. 와, 이거는 내가 보면 야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도해야 되죠. 없다고는 못합니다. 분명히.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신랑분들의 편견은 한국 사람은 안 그렇고 베트남 사람은 그렇다. 이런 편견이 좀 많아요. 베트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그런 사람, 고집도 처음에 여성 맞선을 보던 여성을 소개받을 때 최대한 착하고 온순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 댓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왜 자꾸 파혼을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참한 사람 해주면 되지. 자, 저희도 처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을 추천해 주고 싶잖아요. 하지만은 저도 인간인 이상 저는 80%만 예를 들어서 그런 여성들의 추천이 돼도 진짜 제 능력껏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10%, 20%는 겪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성의 거짓말 잘하고 고집 세고 뭐 성격이 뭐가 나고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은 강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첫째, 외국하고 미국을 이긴 나라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이긴 나라가 자기들밖에 더 있냐 이런 식으로. 그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데 이 베트남 지방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보면 거의 동격으로 많이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잖아요. 네, 평등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 남쪽 밑으로는 남자들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보면 엄마한테 맹령 쪼고, 엄마들이 옛날 한국 시골 어머니처럼 내내하고 살고, 근데 지금 도시 쪽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잡혀 살아요. 근데 저 북쪽은 조금 여자들 기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남자들이 좀 이렇게 숙여서 사는 편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미국을 이긴 나라라 하는 자긍심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신랑이 그 자리에서 더 그걸 막 대화를 했고 막 서로 누구 잘못을 가리려고 하면 더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나중에 당신이 이런 점은 당신은 문제가 있고 나도 이런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면은 그 신부들은요 그냥 웃어요. 그 중에서 미안해요, 자기도 미안해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 하는 사람도요 웃어요. 웃는 자체가 미안하다 소리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근데 거짓말은 어차피 한 번 거짓말을 시킨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그 때문에 거짓말 한두 번 시키면은 저는 무조건 그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는 신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본인 신랑분이 겪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음 하나 뭐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지금 그 신랑분은 분명히 남편을 배신한다 하는 의도잖아요. 그런 의도인데 그거는 뭐 여자들 남자든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남편하고 어떤 문제에서 헤어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와서 시집 오면은 100% 그 남자한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대로 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신랑분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신부 마음에 우러날 정도로 신부한테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신부든 못 살겠냐. 근데 그 중에 일부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 여성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거는 소수다 이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거는 배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신을 하는 여성은 신랑분이 뭔가 제대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한테 불만 있으니까 이혼하자 할 거고 신랑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바람을 피울 거고 베트남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신랑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뒤늦게 뭐 이혼. 근데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면 안 되고 그거는 문제 있잖아요. 저는 한국 여성이든 베트남 여성이든 배신이라는 말보다도 서로가 안 맞다 보니까 갈라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는 많은 한배 가정들의 공통적인 질문 뭐냐면 처가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신랑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당연시한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것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처갓집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꾸준하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중에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처갓집이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은 달라요 또. 근데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처갓집을 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베트남에서 내가 있으니까 남편의 뭐 사업이든 뭐든 도움을 줬으니까 나 때문에 잘 됐다는 생각도 일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또 가서 신랑이 살 때하고 베트남에 살 때는 다르거든요. 베트남에 살면은
신부가 가출하는 건 없잖아요. 그,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얘기 못 들어. 여기서는 가출은 안 해요. 도리어 남편이 쫓겨나. 그럼 여자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쫓아내버리지 가출은 안 해요. 여기는. 한국 가서 시집 간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한국 가면은 일단 자기가 약자가 돼버리니까 신부들 쪽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처갓집은 그 받는 사람들 성향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시킨 장인 장모들 중에 한국 와서도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이 잘 살게 되고, 근데 가다 제가 어떻게 만나면 너무 막 반기고 고맙게 생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부 여성들 중에 처갓집 식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그래요. 신랑분이 찔끔찔끔 할 때, 안 그러면은 신랑들 아예 부모들 가족들 한국 와서 돈 벌어간, 그러면 자기들이 벌어간 거니까 뭐 고맙게 안 여겨도, 응? 그러면 근데 여기 이제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베트남에 살면서 와이프 도움을 받았다는 그게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줘도 고마운 걸 모르는.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특징을 본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베트남 여성에 대한 특성. 장점은 일단은 첫째 뭐 가정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고, 신랑이 잘할 때 참 신랑한테 잘하잖아요. 어떤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잘하면 와이프도 신랑한테 참 잘하는. 근데 단점은 남편이 자기한테 못했을 때 이게 확 달라진다는 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기복이 큰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베트남 여성들은 약간 성격이 모가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면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을, 와이프를 컨트롤 해 나가면 돼요. 제 와이프도 참 성격이 많이 모납니다. 뭐가 나지만은 와이프를 이제 시간이 이제 저도 결혼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와이프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져줄 때는 져주고 아니다고 할 때는 아니고,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아니다고 할 때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안 져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와이프도 스스로 꺾어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서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야죠. 어느 한쪽만 맞추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본인 와이프의, 제가 항상 신랑분들한테 하는니다. 와이프의 가려운 점이 뭔지를 신랑이 먼저 할 일은 그걸 파악하는 거다. 와이프의 가려운 점을 파악해서 가려운 점을 긁어주면은 잘 살 수 있는 기본 충족이 된다.